이어서 진산 김보명 교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진산 김보명 교무님은 남양주 교당의 교화단을 구성하고 꾸준히 운영하면서 경험한 노고와 어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또한 보람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이 시간에 진산 김보명 교무님께서는 남양주 교당 교화단 운영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순서 그대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현재 남양주 교당 그 위치인데요. 저 빨간 부분 있죠? 레이저가 있나요? 네, 여기가 안 되네요. 그냥 그 부분이고요. 보기에는 이제 자연 지역만 보이는데 바로 앞에가 이제 시청이고 차 돼 있는 데가 바로 시내입니다. 시내에 바로 붙어 있어요. 이제 전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그 교화를 이제 22년째 하면서 22년인지 3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교화에 대한 관점을 세우면서 해야겠다 해서 관점을 이제 세워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관적인 거니까 그냥 저 교무님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나눌 건 아니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교화란 무엇이냐? 원불교적 신앙수행으로 정신개벽하여 낙원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당에 살면서 느낀 게 아까 이제 사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나는 누구고 여긴 무엇인가, 어딘가, 우린 뭐 하려고 모인 건가, 이게 좀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하다 보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도님들도 우리가 뭐해서 뭘 하자는 것인가, 그게 좀 정립이 돼야 교도님들도 방향이 좀 설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이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정신 개벽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원불교적인 신앙생활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이라는 것은 이 정신 개벽, 낙원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정신 개벽을 하는데 그 내용이 되는 신앙생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무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훈련 전문 지도자, 신앙 전문 지도자이면서 낙원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혈심 제자 대종사님의 내 개인이 아닌 소태난 대종사님의 제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도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원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고 실천하며 전파하는 사람. 제 교당에 저희 원불교에 그 대체적으로 전파라는 쪽에는 좀 많이 약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종사님이 분명히 교단품에 전파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거는 뭔가 우리 안 맞고 우리 거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 최도화 선진이랑 얼마나 전파를 많이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불교 신앙수행 법으로 자신과 세상을 정신개벽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개벽이 안 되면 교무한테 따져 물어야죠. 내 권리를 달라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만들고 내 가정이나 세상을 그렇게 만들 책임도 또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화단 교화 이제 오늘 시간 이제 교화단 교화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학교 교육을 이제
총괄하는 교육청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청이라는 네임이 어느 순간 바뀌었더라고요. 교육지원청으로. 근데 저는 저희 이제 교정원도 교육지원청처럼 교화지원청이란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교도 한 개인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부 중심이나 교구 중심이나 교무 중심이 아니라 교도 한 교도의 중심으로 모든 마인드가 돌아가서 이 한 교도를 얼만큼 우리가 정신 개벽을 시켜서 낙원 세계로 인도할 것이냐, 그 관념으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교화단은 작업을 하는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출가교화단 하면서 늘 의문상이고 바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공부 위주 교화종, 교화 위주 사업종이라고 하는데, 출가교화단의 순서를 보면 마음 공부 일기랑 또 이 공부하는 내용은 가장 마지막 순서에 배열되어 있어요. 이 공부가 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야기를 불 못하고 마무리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현장 교무로서 그게 굉장히 좀 오랜만에 단에 모여서 우리 이 마음을 다루고 신앙을 다루는 그걸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 재충전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교도들한테 공부하라고 신앙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일 중심으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출가교화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교화단을 우리가 2단 치기라서 통치 개념으로 하는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신 집단이지 무슨 기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치가 중심이라는 거는 상당히 위에 윗분들 중심인 거지 한 개인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교화단이란 이제 상시훈련과 신앙생활의 중심고리가 되는 조직,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단에서 단원과 단장 중앙과 교화단에 그러니까 다뤄야 할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단원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스스로 훈련하고 조속 신고 감사 보훈을 실천한다. 원래 이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으로 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당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행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교도님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신앙과 수행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화단에서 공부만 강조하는 건 좀 이게 좀 뭔가 하나 누락된 것 같고, 신앙과 수행을 같이 다뤄야 되지 않는가. 근데 실제로 한 교도 개인이 해야 될 신앙의 행위는 아침 저녁 조속 신고, 그리고 그 현실에서 감사하고 보훈 불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속 신고, 감사, 보훈, 그다음에 상식용 주의사항,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교화단회가 잘 되려면 결국에는 한 개인 단원들이 이걸 해야지 교화단에 모여가지고 뭐 할 말이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교화단에 와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내가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살면서 늘 고민되는 게, 이 한 개인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그게 살아야 교화단회도 살고, 교화단회가 살아야 이제 이 교당이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 단원들을 이걸 하게 만들 것이고 만들 것인가, 이걸 얼만큼 심화돼서 정말 진정한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 변화가, 그 한 개인이 변화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장 중앙은 이제 요 내용을 주중에 자꾸 전화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느냐, 신고 잘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어 나도, 그럼 교무님하고 같이 가서
교우님께 가서 물어보게 이런 식으로 독려하는 그걸 책임지는 게 이제 단장 중앙인 것 같고 이제 교당에 오면은 이 교화단회를 이렇게 주관해서 잘 이 기러기의 편대 대장으로서 몰고 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교화단회는 모이면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문답 감정해요 하면서 신앙수행을 강화해 나가는 게 교화단회에서 해야 될 기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제 교화단회에서 함께 나눠야 할 세부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상식용주의상 신고 감사보원의 실천 내용을 한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는 걸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가 감각 감상이 있었으면 이걸 발표해서 감정을 맡아보는 거. 교당 내양식 지상에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의심권을 발표해서 해을 얻는 거. 네 번째는 단원들의 이제 동정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친교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제 의심권을 여기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의심권에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교화하다가 이제 느낀 건데,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 중에 발생된 의심권. 내가 심신작용을 해서 12A를 판단해서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그런지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제가 청년교화를 할 때 공부할 때 뭔가 막힌 거 있으면 나눠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연불 자선을 훈련하는 중에 자기가 이제 그 상식용 6조 주의상 6조로 연불 자선 하잖아요. 거기서 생긴 거, 경전복귀 연습하는 것 하면서 조속 신고 감사본 하면서 예, 이렇게 기타 신앙 수행하면서 발생된 의심을 나누는 거죠. 예. 예, 저희 교당 앞마당에서 이제 찍은 모습입니다. 예. 현재 저희 교당 인원수입니다. 저희 교당은 큰 교당 아니고요. 평소 평균 출석 20명 정도인 교당입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교당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원불교 현 시점에서의 평균적인 사이즈 같아요. 대체로 그렇죠. 이제 저희 교당보다 사이즈가 작은데도 아주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저희는 이제 법회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첫 주는 기도 법회하고요. 이사주는 정례 법회하고 세 번째 주는 선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제 신앙수행담 강연을 법회 식순에 넣어서 이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법회를 하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설명기도까지는 원래대로 하고요. 이제 저희 교도님 한 분이 체조 요가를 잘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교무가 안 하고 교도가 하는 게 교도들 자립에 좋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다 교도님들 위주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요가를 하고요. 목탁을 다 개인별로 해가지고 연불을 하고 그다음에 좌선하고 좌선 마치면 오늘 이렇게 연불 좌선한 소감 1분씩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5분 했어요. 5분. 근데 지금은 연불 좌선을 한 20분씩 하는데 이 느껴지는 성숙도가 이 밀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회를 그냥 법회 기능이 아니라 훈련 기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첫 번째 작업이 이 선법회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화단회인데요. 현재 저희는 매주 교화단회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교화단회 시기는 법회를 마치면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하는데요. 11시 반부터 제가 처음에는 20분만 하세요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하라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근데 현재는 한 50분까지 해요. 굉장히 서로 뭔가 그만하라고 말려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별 단회 내용은 첫 주는 우리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다 하고 이제 회화 내용은 그때 꼭 다룰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근데 교화단의 책자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교당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라면 저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교도님들한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교당에서 상시일기 대조표를 맞춤 제작한 게 있거든요. 그걸로 공부한 내용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사주는 그냥 저희 그 상식용 일기장을 저희가 자체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저희 교당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당의 그 교도님들이 작성하는 일기장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일주일짜리로 만들었냐면 그 한 달로 사이즈를 하잖아요. 며칠 하다 그만하면 교도님들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일 했다가 끝나는데 일주일 단위로 하면 3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이제 공부를 더 챙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매주 저 교무한테 제출해서 사인을 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불단에 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한 줄 감사 일기. 지금 강원 교구장님인 그 혁사님이 혁산 양원석 교훈이 저희 분당 지구장님으로 작년 재작년에 근무하셨는데 그 한 줄 감사 일기 굉장히 이제 그 독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그걸 작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넣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용 그걸 보다 보면 이 교도님의 관심사가 뭔가 주요 내용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지 내가 이렇게 관심 쏟아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요. 이게 이제 여러 줄 쓰면 하기 힘들잖아요. 한 줄만 쓰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를 이렇게 대조하겠고요. 마지막엔 조속 신고를 대조하겠고 나의 경전 연습, 나의 의도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는 그냥 자유로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라고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법회를 이용해서 훈련을 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4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계단입니다. 이게 천지 부모단은 이제 그 열쇠가 있으신 이제 어르신 남녀분들 다 내고요.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쓴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은 있는데 보시면 저희 이제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 내용이 더 감동적이에요. 되게 솔직하게 쓰시거든요. 철자는 틀려도. 그래서 보다 보면 제가 감동받고 제가 감사가 더 챙겨져요. 그래서 이제 단회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한 줄 감사 일기를 읽도록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돌아가면서 한 번 돌아가면서 읽으면 분위기가 딱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상식용 주의사항 6조로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부하다 의심 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의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동포단은 이렇게 남자들 이제 좀 지나니까 굉장히 좀 활성화돼서 따로 저 빼고 모이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젊은 여자분들 단위입니다. 예, 젊은 여자분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하십니다. 단행을 남자들하고 어른들은 약간 이제 좀 새길로도 가시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하시고요. 이제 교화당 교화를 하기 어려웠던 점. 교당을 처음에 가면 이제 신뢰 구축하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떤 교당 가면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신뢰 구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교무 때는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신뢰 구축하다 끝나는 교당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되는 경우는 전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임들이 야 이제 후임 교원이 오시는데 오시면 네가 뭘 해야 돼, 네가 이런 걸 잘해야 돼, 다 이렇게 털을 닦아 놓으시잖아요. 그럼 저는 가면 바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인수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신을 인수인계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당은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와 교도님과 저도 사실 처음이잖아요. 저는 되게 좀 약간 보기는 덩치 크지만 되게 낯설거든요. 처음에 가면 되게 여유롭게 하지만 속은
바로 안 친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근데 교대인으로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포 형성은 재임 기간 내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년, 2년, 3년 연수에 따라 그 밀도가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표준으로 노란 글씨 표준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식의 부족, 이거는 저희 교당뿐이 아니라 교화 현장 전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훈련, 상시신앙 이거에 대해서 이게 체가 딱 안 잡혀 있어요. 대부분 안 잡혀 있고 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화단에서 뭘 다뤄야 될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회화를 하는 게 토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회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교당 교도님들은 이제 또 특성이 매일 뭘 쓰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그 아까 이제 혁사님 오셔가지고 감사 한 줄 감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만 해서 일주일짜리 했는데 한 두세 명만 하시고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갔느냐. 첫 해에는 그냥 무조건 신뢰 구축하는데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 입장이 아니라 교도님 입장을 다 들어주는 쪽으로 했어요. 교도님들이 지금 원트가 뭔지 그걸 이제 많이 반영해주고, 저는 설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저희 교당은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바로 저기 판정이 돼요. 잘하면 있잖아요, 박수를 무진장 치세요. 근데 못하면요, 반응이 싸늘해요. 그래서 박수를 매주 받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서 매주 감동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방향은 뭔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기본 터닦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2년째부터가 이제 2, 3년째는 교화단 교화 준비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상신형 주의사항에 교도님들이 평상시 해야 될 게 가정에서 연불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훈련시키려고 선부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교화단에서 회화를 해야 되잖아요. 회화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회화 거예요. 그다음에 강연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강연도 하지만 회화 훈련을 시키면서 강연 훈련도 시켰어요. 이제 본인들이 못 느끼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이 되게. 그리고 3년째 이제 법회 때 정전을 위주로 해서 기초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전 설교를 했고, 4년째 올해 이제 돼서 교화단 교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단 교화가 시작되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신년법문을 강조하고 이렇게 쭉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당에 처음 가보니까 이 눈온 광경 있죠. 교당 마당인데 하우스가 바로 있고 이게 소나무가 막 심어져 있잖아요. 교도님들의 제일 첫 번째 원트가 뭐냐면 저 소나무를 파가지고 주변에 심고 저기를 밭으로 만들자. 저는 싫었습니다. 속으로는 일해야 되잖아요. 저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소나무 파가지고 밭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구마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뭐도 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교도님들이 제 흉 좀 보자면 점점 일하기 싫어하셔요. 다 제 일이 돼요. 그래도 해요. 이제 재미 삼아서 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이 되면 상추 나오고 고추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 따가세요. 그래요, 저는. 그러면 이제 교도님 중에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아침 9시 되면 오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따셔요. 그럼 회장님이 다 봉지 담아서 교당에서 먹을 거 먹고 다 나눠 가져오세요. 근데 이게 이제 레포 형성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교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레포 형성을 했고요.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째
이제 레포가 많이 형성되어진 것 같고요. 회화 훈련은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시킨 겁니다.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많이들 해본 작업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하고 1대1로 회화도 시켰어요. 이게 법회 끝나면 꼭 교도님들이 이게 더 새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2명씩 짝져가지고 교훈이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상대한테 말을 하게 시켰어요. 이게 이제 회화 훈련 그렇게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어떤 과제를 줘서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그런 이제 회화 훈련도 시켰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이건 선법해 본 내용이고요. 회화 훈련하면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도록 이제 강의 연습을 본인도 모르게 시킨 거죠. 이제 그리고 그렇게 준비관을 거쳐서 4년째 이제 올해 제대로 이제 시작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종보사님이세요. 종보사님이 새 종보사님이 되셨는데 처음으로 강조하신 게 이거예요. 상식형 지상 6조 명분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교도님들 종보사님 뭐하라 하셨죠? 예, 상식형 6조 주의사항으로 주의사항 6조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종보사님께 감사하고 여기에 딱 법까지 하고 했습니다. 예,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신년법문 1월 1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임원진도 개편했어요. 단장 중앙을 새로 선별해서 더 활동 잘할 사람 분을 더 이제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구정 때가 오잖아요. 다음 작업 타이밍이 이제 구정 정초기도 했어요. 그래서 15일간 했습니다. 일요일 날 시작해서 2주 후 일요일까지 끝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초 기도문 있잖아요. 이게 기도문 있잖아요. 이걸 다른 내용이 아니라 상식형 주의사항 6조 상시훈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예, 불순한 의도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매일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체크하게 만들었어요. 교전도 매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2주간 해본 거죠. 2주간 보름간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요거 이제 요걸 딱 제시를 하면서 우리 이제 이걸로 매일 상식형 주의사항 6조랑 이렇게 해가지고 상시훈련 제대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교도님들이 100% 이구동성으로 합시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1년은 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1년은 해봐야죠.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 순간이 짜릿했습니다.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 교화단회가 다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형식적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요 때부터는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벌써 감사일기 써오고 상식형 주의사항 공부하고 하니까. 그래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2개 단으로 했어요. 젊은 남녀 단회, 노인분들 단회, 이렇게 어르신들 단회라고 이제 해서 했는데 쪼갰어요. 이제 젊은 남자 여자 이렇게 단회를 쪼개서 했더니 처음에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진행도 안 해보고 그랬거든요. 되게 그 두려워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매우 서운해하고. 근데 했는데 점점 이제 안정되면서 현재는 여자분들 단이 제일 잘 돼요. 그리고 다들 그쪽을 이제 봐요.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숫자도 여자들 단에는 이상하게 늡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20분도 참 머뭇거리면서 했는데 지금은 점점점 이야기가 많아지셔서 이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매번 이제 법회 끝나면 단회하는 게 정착이 되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화단 교화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 방향은 뭐냐? 올해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이제 시작한 단계라서 자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걸 어떻게 심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심화시키려면 그 현재 과제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교당 자체의 신앙수행 가이드북을 제작해야 된다.
저희 이걸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자세히, 좀 더 확실하게 교도님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알 수 있는 가이드북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이제 그 아까 그 정초 특별기도 하면서 팜플렛 이렇게 만들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용을 해서 드렸더니 교무님 진작 이렇게 해주셔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요청하는 게 가정제사 할 수 있게 식순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해서해달라고 하신 분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아니라 교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으로 교도님들이 그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그런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하게 해야 된다. 연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좌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전 연습을 하잖아요. 경전 연습을 집에서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몰입될 수 있도록 좀 더 이게 경전 연습 훈련 법회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좀 더 경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되는 건지를 경험함으로써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의두 연마. 지금 의두는 제가 자유로 하게 했는데 의두 연마 훈련 법회를 해가지고 의두 연마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생기고 해보고 그걸 나눔으로써 해도가 밝아지는 그런 이제 정기 훈련을 쪼개서 하나씩 쪼개서 법회 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상시운영 주의상 6조와 그다음에 조석 신고와 감사 보험 불공을 본인들이 개념 잡고 채 잡고 실제로 하는데 계속 이렇게 그걸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게 교화단교화 심화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단장 그리고 그 중앙 임원들을 이제 훈련을 또 강화 훈련을 시켜가지고 단장이 내 단장으로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체계를 잡고 나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들은 이제 저대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저에게 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면 나중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메일로도 이렇게 더 해봤으면 좋겠어라고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잘 이렇게 이제 반영해가지고 저도 많이 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명주 교당의 교화단 운영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교화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4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교화단을 활성화하고 매주 교화단을 운영하면서 재미있는 교화단, 공부하는 교화단으로 만들어가는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대표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표 질의는 원불교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국성천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토론자가 후배 교무여서 상당히 심적 부담이 많이 컸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선배 교무님께서 이렇게 교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교화단을 보면서 교단의 전망과 또 희망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10인 일단의 그 단체 제도는 원불교 교단의 이제 핵심이고 또 이론이면서 그 이념과 이제 철학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 2세기를 맞이하는 현재 아직도 교화 현장에서는 교화단의 정체성과 또 이에 따른 또 활성화에 대한 좀 모호함이 좀 없지 않아 가게 모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지금 김보명 교무님께서 발표하신 교화단의 실제 운영은 그런 교화의 확고한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진행 발표 때는 감안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통해서 못 다뤘던 점을 경청하는 것으로 평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교화단은 단장 중앙의 중심 체제에 의한 단원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데요. 그 발표 내용에서 언급된 그 지도인의 당장 중앙 지도인이 단장 중앙인지 아니면 지도 그 교무님이신 김보명 교무님께서 직접 교화단을 세 개의 단을 지도를 하시면서 운영을 한 것인지, 만약에 단장 중앙에 대한 어떤 역량을 두고 이렇게 지도를 하셨으면 아까 발표 때 실천 동료와 그 상시 운영 중의 사항을 실천 동료하고 또 인도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이상의 혹시 지도 단장 중앙의 어떤 지도 안이 혹시 있는지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양주 교당만에 갖고 있는 그 상시 일기장을 통해서 상시 신앙 수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단원과 단장 그리고 교무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그 매년 거론되고 있는 법의 사정 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첨삭되고 있는 그 활동들이 혹시 법의 사정에 교화단 단활동 그런 사정에 혹시 적용하고 되고 있고 또 그 반영 여부가 저는 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 가지 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두 번째부터 현재 지금 교단 상황이 그 상실기 내용 가지고 법이 그 평정하는데 무슨 척도로 하진 않고 있는 것 같죠. 않고 있고, 저도 그거 가지고는 어떤 딱히 방법은 없고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단장 뭐였죠? 단장 중앙에 예. 지도 어찌 보면 단원들의 지도 방안, 아까 전에 이제 그 부분은 예. 현재는 딱히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작 단계고, 이제 앞으로 그 이 단장 중앙 훈련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인지하게 하고, 그걸 이제 하고 있는지 제가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 말이나 내년 초쯤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는 좀 중요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그 교화단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교무님께서 그 어떤 레포 형성을 통해서 교도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화단 정착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갈 수 있었는지, 교무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핵심적 그 요소가 뭐였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리에 해박하다든지 혹은 뭐 풍기는 이미지가 대종원님과 가까웠다든지 뭐 그런 등등의 그런 내포 형성을 할 수 있는, 사실 리더가 그 조직의 구성원을 이끌려면 내포 형성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혹은 또 리더의 어떤 역량이 있어도 그게 결코 이렇게 잘 이끌어낼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많은 교당 교화 교무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레포 형성에 대한 게 저는 교화단 그 활성화의 전 첫 번째 목적이고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지하게 이상입니다. 해야 되나요? 예.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저처럼 잘생기면 됩니다. 키도 커야 되고. 예. 예.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레포를 그 한글로 말하면 신뢰 관계잖아요.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교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신뢰죠. 인간적으로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인간적인 실망을 주거나 반감을 주면 그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그 소통이 되고 좋은데,
그 지도자로서는 또 이렇게 신뢰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별로다, 교리에 대해서 뭐 진리에서 마음 공부하는 데서 여쭤봤는데 좀 이게 신뢰가 깨진다 하면 내포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작업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주려면 저희한테 필요한 게 쌍방향 소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일방적인 소통 관계가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쌍방향 소통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래퍼 형성에는 제일 처음에 경청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그 이제 교무님이 말을 안 하고 교도님 말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 먼저 해버리면 계속 내 말만 하고 있으면 교도님들은 입 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갈수록 저기 귀담아 듣고 교도님들의 원투가 뭔지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경청적인 자세, 그리고 교도님을 존중하고 무겁게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돼서 쌍방향 소통을 할 때 이제 인간적인, 특히 요즘 시대는 서울 수도권은 더 좀 사람들이 인권적이에요. 안 그러면 저기 팽 됩니다. 조심하세요. 몸은 다녀도 마음은 안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그 지도자로서의, 정신 지도자로서의 이제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교무는 그 교화단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단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도를 하려면 지도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해본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그 학부 과정을 거치면서 이론적인 학문적인 교양적인 공부만 하지, 이런 그 실제적인 우리가 마음을 작용하고 그걸 처리하고 했던 내용들을 심리 상담을 받는 게 마음 공부로서, 그리고 연불자선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지도를 받는. 근데 그게 성관에서가 아니라 이게 학교 과정으로서 커리큘럼으로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자기가 수행하고 체험하고 신앙하고 체험하고 이 과정을 이제 그 내가 경험 당해보고, 또 내가 그런 것을 해보고, 그런 노하우를 거쳐서 교무란 라이선스를 최종적으로 따야 그게 진짜 지도자로서의 라이선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딱 저기가 라이선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단지 지식적인 교리가 아니라 정말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체험을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가이드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돼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죠. 투자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한 교무의 입장으로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좀 당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스스로도 이게 교단에서만 향해서 그럴 게 아니라 제 스스로도 나한테 이렇게 투자해서 재교육, 제 그 교화 스스로 그런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